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스럴 창업연구소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에 저 말고도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사업하려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프라인 창업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창업 컨설턴트 김영재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라. 창업 컨설턴트면 오프라인 창업 컨설턴트, 저는 이제 온라인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창업 컨설트의 그 분야가 되게 광범위한데, 주로 어떤 분야의 창업 컨설팅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창업 전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비품들이나 렌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세팅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정수기부터 이제 세무사, 노무사까지 그 한 번에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차릴 때 그 업종이 무엇이 됐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비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업체 사장님이 따로따로 알아보던 것보다 우리 이사님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어쨌든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된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창업 컨설턴트라고 하면 대상이 오프라인을 창업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 분들이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업종은 대부분 어떤 업종들을 주로 해요? 예를 들면 뭐 식당 전문이다. 아니면 체육관 전문이다. 다 다르잖아요. 네. 가리지는 않겠지만 주로 자주 만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세요? 제가 체형이나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체육시설업 쪽으로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에 저희 업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의 90% 이상이 이제 체육시설업 쪽 그 대표님들이십니다. 체육이라면 예를 들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에어로빅 등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주로 하시는 게 다양한 오프라인 창업 컨설턴트와 하시지만 체육시설, 헬스장,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등 관련된 매장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 네, 맞습니다. 그 도움을 드리는 것 중에 그 매장을 세팅할 때 일체에 필요한 어떤 도구, 기구들을 좀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업주가 본인이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전화해서 인터넷 최저가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이사님한테 맡기면 더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시간을 절약해드린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고 하면 인터넷 정수기 최저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정말 수많은 상품들이 뜨게 됩니다. 근데 내 매장은 200평 규모에 하루에 동시간대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고, 이런 옵션이 달라지게 되는데 최저가만 알아보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최저가이면서도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세팅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 간판 이런 부분들까지 세팅을 해드리게 되면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무 업체나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그 검증 과정을 통과하신 업체들만 제가 제 명함을 걸고 제 업체를 걸고 소개시켜 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글로벌에서 창업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내고 아이템 소싱,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 주문 배송, CSS 등등을 다 하려면 너무나 힘든 것처럼, 헬스장 창업하는데 기구 선정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각종 인테리어부터 비품, 그리고 어떤 걸 세팅할지 이 모든 걸 혼자 하기에는 1인 창업자로서는 어려우니, 이렇게 오프라인 창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을 줄이면서 최적화된 상품들을 조언받으니 창업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육시설업 창업하시는 분들 또는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분들이 주요 타겟일 텐데, 홍보 영업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 영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오프라인 기반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장에서 제가 처음 대면 미팅, 그다음에 이제 계약 발주, 납품까지 하게 돼도 소개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개라는 거는 제 고객님, 클라이언트가
100% 만족을 해야만 다른 분께 자신있게 소개를 그렇죠. 시켜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A to Z 이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셨고 시간도 절약되셨고 비용도 절약되셨고 마지막에 사후 관리까지 만족이 되셨다고 하면 주변에서 오픈 예정 중이신 지인분들 업종 가리지 않고 소개가 들어오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이 소개 영업만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첫 시작이 직접 방문해서 막 네. 어디 뭐 인테리어 하고 있거나 막 창업하려고 하는데 방문해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던가 이제 저와 협력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업체 군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 군들에게 먼저 미팅을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럼 미팅을 하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미팅하고 조율한 다음에 이 사람과 내가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 업체의 공신력과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 확신을 기반으로 서로 이제 복잡하지 않게 바로 우리 같이 협업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접 오프라인에 들어서 방문 영업하고 어느 정도 고객이 있으면 이제 다른 업체들과 콜라보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고수가 되면 소개가 나오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객의 접점을 처음에 어떻게 만날 것이냐. 온라인은 블로그나 키워드 광고나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은 이렇게 접점을 통해서 그리고 콜라보를 통해서 고객한테 감동을 줘서 재구매를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사이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1인 셀러로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객을 만나기 위한. 그러면 좀 약간 더 가벼운 얘기로 처음에 영업을 했을 때 오프라인 영업을 갔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은 힘든 영업 대상이 기억나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업은 이제 야간 영업 중에서 저는 이제 바디 세일즈 하는 누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이제 뭐 몸 파는 누님들이겠죠. 이제 잘라주죠? 노래방? 노래방. 네네. 바디 세일즈. 이제 이름은 생략을 하겠지만 네네네.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영업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해서 강남 한복판 어느 노래방을 들어갔습니다. 와, 그냥 무작정? 네.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함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영화에서 보는 거랑 동일하더라고요. 실장이 있고 뭐 가드가 있고 근데 고객인 줄 알고 그쪽에서 오늘 예약하셨냐? 라고 해서 오늘 영업사원으로 왔다 하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온갖 이제 욕설과 그 천대 비하 빨리 나가라 막 멱살 잡고 끌어내려고 하길래 오늘 어떻게든 명함은 좀 돌리고 가고 싶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정신 나갔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바디 세일즈 누님이 이제 보고 너 들어와 봐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입장료를 내라. 근데 제가 너무 절실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바보같이 입장료도 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좀 천대를 더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양주까지 시키라고 하길래 입장료만 한 4, 50 정도 냈던 거. 와, 되게 좋은 데 갔나 보네. 지하였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입장료인데 그렇게 비싸요? 입장료 28만 원에 양주가 그때 20인가 25만 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돈을 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업사원이 아니라 바뀌죠.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역이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을 다 성사시켰고. 계약했어요? 네. 와우. 투자할만 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비참하고 그러니까 천대 받아서 비참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업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제 좋은 기억에 남을 좋은 고객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했을 텐데 이제 프랜차이즈 B2B로 갑니까? 네. 오케이.
이제 그쪽에서 오히려 먼저 찾아줘서 이제 10번 정도를 미팅을 했는데 뭔가 항상 마지막에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좀 속으로 좀 시무룩해졌었는데 마지막 이제 제가 거의 포기했을 당시에 이제 총 대표이사가 연락이 와서 너만한 조건과 이제 신뢰도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뭐 기업과 업체와 개인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매장들을 A부터 Z까지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괜찮겠니?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엄청난 성취감이 있었고 그 업체를 시작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쪽도 이제 담당을 하게 돼서 여러 프랜차이즈들까지 지금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창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개인으로 영업을 시작하다가 점점점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B2B까지 와서 점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오프라인의 매장 창업을 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거래처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오프라인 창업하는 매장 중에 망한 데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을 텐데 잘 되는 곳들과 잘 안 되는 곳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정 지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서비스의 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을 차리기 전에는 보통 점주분들이 되게 절실하고 어떻게든 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장이 차리고 또 이제 오픈 때 매출이 좀 올라가다 보니 그때만 친절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소홀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질만큼은 고객님들께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항상 한결같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제공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정 지출비입니다. 저는 부업으로 투거샐러드 동여의도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점주님이 계셨고 제가 인수를 했을 때 이제 줄일 수 있는 그 고정 지출비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는 부분들을 제 매장에 접목을 시켜서 했을 때 이제 고정 지출비가 눈에 띄게 많이 낮아지다 보니 이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총 창업 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져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점주님들이 고정 지출 비용에 대해서 되게 고려를 많이 안 하세요. 뭐 이가 1,000원, 이가 10,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그 돈을 그냥 준다고 하시면 받지만 본인의 매장을 차리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귀찮아서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고정 지출비 절감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그 비딩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매장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액입니다. 요즘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고깃집, 헬스장 어느 분야 관계없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때 금액을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금액을 낮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낮아지는 거고 이게 낮아지다 보면 재료의 이제 아니면 기구의 이런 서비스도 퀄리티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당장에 돈을 벌려고 하다가 매장이 파산 그리고 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고객과 협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 매장의 고유한 서비스와 퀄리티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매장에서 내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서비스와 퀄리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성공의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군요. 이게 들어보면 오프라인, 온라인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격 설정할 때 너무 최저가로 하지 마시고 서비스만큼 비용을 받되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어차피 매출과 지출이 있는데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고정비를
컨설팅을 받아서 줄여야 이익과 매출이 같이 늘어난다.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특히 예비 창업자분은 일단 창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 막 아끼지 않고 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혼자 하지 마시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줄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창업 컨설팅하는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혹시나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밑에 저희가 저희 글창수에 플러스 친구 남겨둘 테니 거기에 1대1 대화로 유튜브 영상 봤어요. 창업 컨설팅 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요. 무료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예비 창업자분들이 창업 전에 준비할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과 또 우리 글창소 회원분들은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시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 중에 돈 버는 방법. 들어보니까 오프라인 창업할 때 컨설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사님이 하고 있는 오프라인 창업 컨설팅이라는 직업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수기 뭐 등등등 필요한 것들을 사입하지 않고 좋은 가격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분께 컨설팅으로 제공해서 오더가 들어오면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에이전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이 하는 이 창업 컨설팅은 누구나 조그만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오프라인의 그 거래처들, 예를 들면 그 정수기 회사 같은 이런 에이전시와의 계약만 잘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 번 더 모셔서 오프라인 컨설턴트가 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좀 얼마나 벌 수 있고, 또 이게 창업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창업 비용은 0원입니다. 그쵸? 네. 네. 무자본 창업 글로벌 셀러 구매 대행처럼 오프라인의 창업 컨설턴트의 창업 비용은 0원이랍니다. 결국 그게 영업력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 정도는. 영업력의 차이지만 그건 과심도의 차이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싶냐의 차이이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기회 되면 오프라인 창업 컨설턴트의 창업과 돈 버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즉석에서 부탁했는데 해주신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오프라인 창업 컨설턴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